네네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뭐 네네. 유리한 부분도 있고 지금 불리한 부분이 있으신데, 왜냐하면 예. 맨 처음에 시장 멱살 잡은 거는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네.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제 자기 피해 입은 사실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부풀려서 아니면 전혀 다른 사실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피고소인을 지금 19분을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은 그렇죠. 이제 무고로 그 이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있죠, 그죠. 있는데 예. 이제 제가 이제 불리한 부분은 뭐냐면 판례에서 예. 그러니까 어떤 정황을 다소 과장한다. 예를 들어서 예. 그거는 이제, 그리고 이제 법률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땐 악의적인 게 보이지만, 근데 그거 예. 자체는 이제 무고로 이제 보기 힘들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럼 지금 여기는 지금 예. 대응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 예. 그 일단 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네네. 더럽고 아니 꼬아도 일단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예. 제일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데,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이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음. 그잖아요? 음. 그잖아요. 예. 근데 지금 여기서 형사적으로 끝내도 예. 또 이제 그 징계 절차로 갈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예. 예, 예. 이거 자체에 대해서 예. 명확하게 혐의 없음이 나면, 예. 혐의 없음이 나가지고 불송치 되고, 그래서 예. 그쪽 이제 고소인도 이의 신청하지 않고, 그래서 예. 이제 혐의 없음으로 이제 불송치가 나든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불송치가 났는데, 아니면 예. 처음부터 멱살 잡은 건 팩트이기 때문에 송치해버릴 수도 있고, 네. 불송치했는데 고소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다시 이제 넘어가서, 예. 근데 검찰 단계에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봐도 좀 기소하기는 어렵다라고 끝나면 다행인데, 예. 예. 혐의 없음이 나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이제라도 그 멱살 잡은 부분 폭행으로 따고 제명을, 그래서 이제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소권 없으면 끝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아 근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부분을 걔는 받아들여지든 받아들여지지 않든 정당방위라 주장을 할 거예요, 예. 걔는. 근데 예. 지금 19분이 고민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걔가 손목을 비튼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거는 걔 신분은 내가 모르겠는데, 무지개, 민, 무지. 그러니까 무직이든 그 민간인으로서 걔는 징계도 예. 문제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 이거를 투트랙으로 보셔야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음. 19분이 고소당한 부분하고 맞고소 하셔가지고 그 사람이 고소당한 부분은 별개란 말이에요 지금. 별개 사건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별개 맞습니다.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그놈 고소인도 내 손목을 비틀었다, 이거는 예. 방어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그잖아요. 맨 예. 예. 처음에 시작을 멱살 잡은 거는 팩트고 시작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도 없으면은 혐의 없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사실은 네. 그게 인정이 되고, 지금 네. 뭐 머리를 맞았다, 뭐 끌려다녔다, 뭐 이런 거는 다소 이제 정황이 과장이 돼서 그 네. 부분이 포함이 되지 않느냐에서, 포함이 네. 되면 속된 말로 벌금 액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고, 네. 그게 날라가면 멱살 잡은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예. 멱살 잡은 게 남아서 최선은 기소유예고, 예. 예? 예. 그게 예. 아니면은 벌금 50만 원 정도로 내려갈 수는 있겠죠. 네네네. 걔가 거짓말한 게 포함이 되면 벌금 액수가 100에서 200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음. 그러니까 최초 어떤 시작한 멱살잡이 있잖아요, 그거.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사람이 과장을 했다 하더라도 아마 목격자도 옆에서 그걸 봤잖아요. 네. 봤는데 이렇게 말할 가능성이 많죠. 처음에 피고소인이 멱살 잡은 건 맞다. 네, 맞아요. 내가 예. 그걸 본 거는 맞다. 근데 그 네. 이후에 건 다 거짓말이다 해도 예. 그 최소한 그게 남는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실은 문제인 거죠, 방어할 때. 그러니까 아,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거 소명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 기수회를 받든 벌금 액수를 예. 떨어뜨리기 위한 거든, 상해 진단서는 여기서, 근데 그 상해 진단서에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병명이 나오잖아요, 진단명이. 예. 그래서 이제 예. 멱살을 잡혀서 뭐 끓혔고 뭐 찰과상 있는 부분 하고 네. 머리 부분 있는, 그거 머리 부분은 거짓말이라고. 예. 저도 근데 이제 거기서 경찰이 계속 묻겠죠. 그래서 멱살 예. 잡은 거 팩트 아니에요, 물어보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유리한 부분이 있고 불리한 부분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네네네네. 사람이 정황을 과장한 거 그거는 그 거짓말이죠. 어? 그 부분 거짓말이죠. 그 부분은 목격자도 있고 근데 그거는 네, 그대로 그렇죠. 방어를 하셔야 되는데 네. 최악의 경우에는 멱살 그게 다 방어에 성공해서 다 날려 보내도 네. 멱살 잡은 거는 처음에 시작은 그게 뭐 싸가지 없이 걔가 그렇게 해서 도발을 해서 이렇게 응하신 거든 뭐든 멱살 네, 잡은 맞아요. 건 남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집중하실 게 그 부분 네.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아, 정황이 과장된 거는 그거는 뭐 의미가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거는 목격자도 그렇게 진술을 해주고 그거는 그건 날릴 수 있다. 네. 최악의 경우에 못 날리겠지만 네. 최소는 날릴 수 있다. 근데 최악의 경우에 그건 남는다. 멱살 잡은 거는. 그거를 내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최악의 경우에 그걸 염두에 두고 네. 들을 거 아니었고 하도 그놈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 검찰 단계로 안 넘어가게 아니면 검찰 단계 가도 법원 단계로 안 넘어가게 방어하시는 거를 네네. 일단 제 일환으로 이렇게 고민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그거는 내가 맞는데 네. 이웃게 이놈이 다 거짓말한 거다라고 하잖아요. 많이 집중하다 보면 네. 그건 성공해내도 그러면 경찰은 그래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멱살 잡은 건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멱살 잡은 거에 대해서는 송치할게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서 멱살 잡은 걸 A라 하고 정황을 과장한 걸 B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상황 자체가 억울하시기 때문에 B 방어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참. 근데 그러다가 정작 이제 A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게 또 그것 때문에 그 기관에 이제 뭐 징계 의뢰랄까 이제 수사기시 통보가 사실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벌써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 형사 절차 기다렸다가 징계를 할 건데 형사 절차에서 혐의 없음이 나면은 네. 추가로 이제 징계 필요성 인정 안 되겠지만 안 되죠. 벌금 50이나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가 떨어져도 네. 징계를 할지 말지 별도로 판단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게 진급이 뭐 승진이 문제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더러워도 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맞고소를 했잖아요. 네. 근데 무직이어서 나 배째라 나는 뭐 그런 거 전과 하나 더 달아도 생겨도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네. 맞고소를 해서 상호간에 죄명을 그냥 단순 폭행으로 따고 네. 서로 그냥 처벌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네. 공소권 없음으로 끝낼 수 있고 그러면은 벌금도 안 나올 거고 징계도 안 그렇죠. 받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네네. 이 멱살 잡은 게 없으면 네. 멱살 잡은 게 없으면은 뭐 대질이 됐든 그래서 비방어에 집중을 해서 상대방이 이제 욕한 네. 거는 이제 그거는 있죠. 그게 그 공연성 인정돼야 되는데 모욕은 네네네. 네. 이제 본인한테 한 거는 이제 그게 이제 민사적으로 뭐 인격권 침해다 해서 이제 그렇게 문제 삼을 수는 있지만 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19부분에 대해서 딴 데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아니면 한 사람한테 욕을 해도 그 전파 가능성이 있으면 되는데 네네네. 그냥 그 피해자 본인이잖아요. 모욕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희박하고 그럼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그 걔가 그랬잖아요. 그 경찰이 그 대질 이런 거 하는 게 가타부터 답을 잘 안 주고 네. 그다음에 위 윗선에 뭐 공직사회에서 당연히 결제 라인이 있다는 건 당연한 건데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걔는 지금 그 멱살 잡은 거는 팩트라는 거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뭐 100%를 양보해서 잡은 건 사실이고 그거는 폭행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퇴실 시켜봐도 그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러면 현 단계에서 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경찰 있잖아요. 그 처음에 조사한 사람 한테 내 지금 처음에 내가 그놈이 되게 악의적으로 과장을 해서 내가 이제 열이 많이 받은 건 사실인데 중간에서 그러니까 그 경찰이 요새 뭐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아시겠지만 뭐 이렇게 합의를 종용한다든가 유도하거나 이렇게 잘 하지 않죠. 잘못하면 한쪽 편을 들어줬네 만에 말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나도 그래 이제 뭐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네. 그쪽하고 그 놈도 이제 고소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로 이렇게 이제 극한으로 치달으면 둘 다 벌금 나오고 둘 다 전과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 그렇게 좀 수사관이 좀 해줘라. 그래서 아, 둘 다 원만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오프 드 레코드로 그 놈을 조사할 때, 야, 네. 너도 이렇게 손목 비튼 건 팩트잖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 상호 이제 쌍방폭행일 때 싸움일 때는 정당방위 인정 안 한다. 그럼 너도 벌금이 나와 전과자가 된다. 그렇죠. 지금도 무직인데 너 그럼 취직 더 안 된다. 그러니까 상호간에 그냥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제안을 해서 수용이 되면 그게 최선이고, 예, 그게 최선이고 그게 아닐 때 네. 그게 이제 힘들면 그 목격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정황이 과장된 B 부분은 날리고 네. A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한다. 네. 내가 전에 이렇게 사고 친 적이 없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소유예가 나오게, 예, 그걸로 해야 이제 그 다음에 징계 가서도 이제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단 그 잘 되든 안 되든 네. 그 중간에서 바로 접촉하기는 제한되니까 경찰한테. 그러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험악하고 이제 격앙돼 있으니까 괘씸해서 합의가 잘 안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원만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네, 서로 그냥 이렇게 처음에는 절대나 말도 안 되는 거다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이게 이런 게 이게 어쨌건 억울한 면은 있지만 이제 팩트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네네. 이런 부분에서 법리적으로만 만약에 다퉈라라고 하면 다쳐요 나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처음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도 네네. 제가 더 심한 경우에는 입건되기 전 단계에서 사건 번호 안 따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경우 합의 잘 안 되는데 좀 시간이 좀 지나서 경찰이 중간에서 약간 이렇게 여지를 양쪽에 흘리면 네네네. 서로 이제 처벌 안 하는 걸로 해서 결론 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에 집중하셔야지. 그리고 근데 경찰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 준다든가 네. 아 도저히 여지가 없다라고 네. 하면 차선으로 그 정황이 가장된 부분 다 날리기에 집중하시고 그렇죠. 그거는 그거대로 방어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최소한으로 남는 그 멱살잡이 그 네. 부분은 이제 내가 처음 이제 너무 뭐 이만저만해서 되게 반성하고 있다. 네네네. 합의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잘 응해주지 않는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다. 이제 아니 이제 그게 네. 이제 제가 아시겠지만 그 이제 단순 폭행이어도 네. 이제 병원 찾아가서 어디 아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 끊어 주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 제가 네네네.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 네네네. 자기들 스스로 이 의료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상해 진단서가 첨부가 되면 네네. 기본적으로 죄명을 상해로 딸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기소가 돼 그리고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상해 진단서가 첨부가 됐을 때 그걸 무시하고 이거 상해 아니고 그냥 단순 폭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나 검사는 별로 많지 않고요. 네네. 그러면 그 진단서의 증명력을 막 다투는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도 있는데 혹 가다가 이제 깨트리는데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있는데 경찰들은 이제 그걸 무시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그거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의사도 뭐 껄쩍지근하니까 환자 이제 주장이 그렇다라고 이렇게 써놓 그렇다 하더라도 네네네. 이쪽 그 법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무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최악의 경우에 그건 증명력을 다투긴 다퉈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 그거는 이제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디폴트 값으로 인정하고 인정하는데 그 본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봐도 뭐 벽이 됐든 뭐 잡아뜨렸든 그래서 이제 어디 머리에 충격을 가해질 만한 그런 건 본 적이 없다. 근데 또 불리한 게 뭐냐면 그 목격자가 그렇죠. 이거 그냥 친분 관계에 의해서 허위 진술하는 거다라고 고소인은 주장을 할 거고 그다음에 경찰이나 검사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아시겠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논리 구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후적으로. 네네네네.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진단서의 진단서를 믿고 싶잖아요. 지금까지 네. 믿는 게 관행이잖아요. 근데 그 네네네. 진단서 믿을 게 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 말을 반박해야 되잖아요. 그 그렇죠. 반박하는 논거가 그런 거예요. 피고소인하고 이 사람 친분 관계에서 그 사람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날려버리면 할 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영상 찍혔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목격자 진술하고 합해서 네. 다투는 보셔야 된다, 당연히. 예. 다투는 보셔야 되고, 그래서 그게 예. 운 좋게 받아들여지면, 제가 그랬잖아요. A 플러스 B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A도 이게 순서상으로는 B를 먼저 다퉈서 상해 진단서가 있지만, 그거는 환자 주장에 의해서 그렇죠. 증명된 거기 때문에 믿을 바 못하고, 그리고 내 예. 진술을 뒷받침하는 목격자 진술이 있으니까, 예. 그 사람 말을 믿어줘야 된다. 그리고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비방어를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처음에는 그 본인이 찾아가든 과일방울 들고 찾아가든 가족분이 찾아가든 합의에 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네. 합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뭐 땡 잡았다 이러면서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신분이나 이런 게 그놈들 그 사람 귀에 들어갔으면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무원이면은 뭐 연금이나 퇴직금도 걸려 있으니까 더 이제 세게 불러도 뭐 이렇게 걔들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초기에 되게 완강할 수 있죠. 그리고 근데 그거를 감안을 하시고 실제로 제가 그냥 뭐 실무와 상관없이 이론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네네. 제가 일반적으로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이 채널 통해서 상담해드린 분들도 처음에 합의 안 되다가 이후에 합의된 경우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 찾아가고 심지어는 찾아가는데 막 침 뱉고 막 요새도 희한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그 합의가 초창기에 안 되는 건 당연하다. 근데 어쩔 수 네. 없다. 계속 시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흔적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경찰이나 검사나 나중에 최악의 경우에 법원에 갔을 때 이거 날려야 되는데 봐줘야 되잖아요. 근데 네. 합의가 됐니 물어봐요. 근데 합의가 안 해주니까 못 됐잖아요. 근데 그렇죠. 내가 그 합의 시도를 여러 차례 했다. 네. 아무것도 그러면 그쪽에서 맨날 몇 마디 뭐 반성도 안 하고 지금 피해자가 처벌 원하고 있고 합의도 안 돼 있고 이런 말을 판결문이나 검찰의 결정문에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번 이제 속된 말 알리바이를 만드는 거죠. 합의 시도한. 근데도 그게 안 됐다. 몇 차례 뭐 이렇게 뭐 가족도 찾아가고 근데 뭐 연락도 안 받아주고 찾아오지 마라 그러고 그래서 차선책으로 공탁을 했다. 형사 공탁을.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정한 금액을 불러야 합의가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뭐 피해 회복 노력의 흔적으로 공탁을 얼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 이거 어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렇죠. 그 피해자는 저렇게 완강하게 저러고 있고 근데 이제 피고소인을 봐주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탁했다고 하는 거를 피해 회복 노력은 했다. 그래서 선처의 근거로 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계속 예를 들어 상해 진단서 거짓말이고 그다음에 뭐 합의 시도도 뭐 한두 번 하고 말았고 예를 들어 그러면 봐주고 싶어도 그게 그렇게 쓸만한 게 그러니까 어려운 게 뭐냐면 고소인하고 피고소인은 이해관계를 달리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제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그 굉장히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이 한쪽 손 들어주면 한쪽 손 사람이 억울하다고 그러고 한을 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제복 입은 사람이 제복 입은 사람 편을 들어줄 때는 그만한 근거를 남겨놔야 돼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아니고 한쪽이 끝까지 나 합의 돈 필요 없다고. 내가 뭐 이 나이에 그렇게 멱살 잡히고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내가 뭐 잘못했냐. 처벌 원한다. 끝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렇게 계속 했을 때 뭐 아냐할 말로 이제 검사 입장에서 봐줬다. 응? 기소유예가 됐거나 혐의 없음이나 기소유예를 해줬잖아요. 예를 들어서. 피해자는 지금과 입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언론에 제보가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가능성이 희박하죠. 근데 제복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뭐 속된 말로 쫄보죠, 쫄보. 그냥 고소인이 어디 제보해가지고 내가 곤란해지는 건 싫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피고소인 입장에 뭐 손을 주려고 하면 피해자 첫 번째 제일 좋은 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합의가 됐다는 거고.
그것도 네네. 아니면 공탁이라도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반박할 건 반박하는데 제 네. 일하는 선처의 네. 근거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합의 시도나 공탁을 하셔야 되고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때는 그 상해 진단서 그건 믿을 바 못 된다라고 해서 B 부분을 날리고 A 부분만 남았을 때 3안으로 A 부분만 남았을 때는 이제 반성한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뭐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좀 써먹을 수 있는 게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교육 프로그램 이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네. 뭐 이게 나면은 뭐 수강 명령이나 이렇게 해서 전과가 되면은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 명령이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떨어지기 전에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폭력 무슨 뭐 방지 무슨 프로그램 뭐 이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 그 온라인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사이버 온라인 교육에 뭐 공무원들 많이 받는 거 있잖아요. 뭐 청년 교육, 뭐 성인지 맞아, 교육 이런 거. 맞아. 예, 맞아요. 그런 거 하나 골라가지고 예. 내가 이거 이수했다. 그런 거 내는 게 근거로. 아. 그래서 내가 혹 실수를 했지만, 예. 근데 이런 내가 내가 좀 그 실수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선처했을 때 근거로 쓰는 거예요. 쓸 수 있는 거. 아. 그런 거 없이 계속 나 억울한 내가 뭐 잘못했냐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고소인은 계속 방방 뛰고 있지. 그렇죠. 뭐 된 거 하나도 없지. 그리고 멱살 잡은 건 팩트지. 예. 그 저기 상해 진단서 날린다 하더라도 멱살 잡은 건 팩트지. 그러면은 벌금 얼마나 나와버리는데 공무원 입장에서 그게 타격이 크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힘들죠. 사실 힘든데 왜냐하면 우리가 처벌을 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팩트를 그 사람이 이제 단순화시켜서 A하고 B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A는 적인데 B는 방어에 성공했어요. 상해 네네네. 진단서 거짓말이다 해서. 예. 그 B 부분에 대해서 혐의 없음 이렇게 달리 안 써줘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이래서 네네. 이유에서 B 부분은 이거 믿을 바 못 된다 이렇게 써주고 네. 그렇게 하긴 하는데 무고로 고소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무고로 고소를 하면 아까 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그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예. 뭐 죄명을 헷갈렸거나 아니면은 정황을 다소 과장했거나 예. 예. 그런 거는 뭐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 무고가 되려고 하면 이제 피고소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되는데 예. 이게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릴게요. 그게 가능해도요. 예. 그 무고죄 카드는 나중에 쓰셔야 돼요. 나중에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예. 이제 뭐 걔가 뭐 무직인 걸 제가 뭐 폄훼하자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면 저기 그 가족분하고 그놈의 그 엄마하고 그 예. 고소인의 엄마하고 뭐 이렇게 하든 해서 예. 그 조심스럽게는 첫 번째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 수사관이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네. 두 번째 이제 비공식 라인으로 아니 그 아드님 거기 그 준비한다며요. 근데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하여튼 그러면 이제 아까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고 이제 그런 식이면 예. 뭐 합의나 뭐 이런 게 쉽진 않은데 그 차선책으로 나중에 공탁이라도 하시고요. 공탁 금액은 이제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상해 진단서 예를 들어 2주 정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2주 나왔습니다. 2주. 예, 2주 나왔으니까 뭐 한 100만 원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0만 원요? 그냥 흔적만 남기면 흔적만. 흔적만? 예. 그래서 그게 뭐 나중에 장기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진단 주수 이제 한 주당 50에서 70 보는데 합의나 벌금 금액을 산정할 때 그러면 이제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그냥 민간인 신분이면 나 그 돈 내 아깝다. 그냥 그냥 국가에다 벌금 내고 만다는데 그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최대한 선처해 줄 수 있는 뭔가 끈덕지를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서 합의 시도는 하되 그게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셔야 되고 원래 제일 좋은 거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혐의 없음이 나왔을 때 검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법원 단계에서 무죄가 나왔을 텐데 지금 이런 거는 안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멱살 잡은 게 없으면 가능한데요. 그렇죠. 멱살 잡은 게 있기 때문에 A는 유죄, B는 무죄 이렇게 검찰 단계에서 분리해서 판단하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힘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운이 좋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분리해서 예를 들어 결정문을 쓰고 예. A 부분은 뭐 이만저만 팩트로 확인되는데 B 부분은 뭐 아닌 것 같다. 옛날에는 그렇게도 썼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그냥 뭐냐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검사가 네. 고소된 게 두 개, 뭐 이거를 그 처음에 고소사실 정보공개 청구해서 고소사실을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언제 어디서 뭐 난 멱살을 잡더니 나중에 뭐 끌고 다니 머리를 뭐 저쪽 하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이렇게 해도 경찰이 송치할 때 진단서 부분에 좀 믿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라고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네네네. 멱살 잡은 것만 딱 해서 신체에 대한 유행 행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긴다. 검사도 그렇게 해서 벌금 50만 원 많이 때려버리잖아요. 네네네. 그럼 최초 고소 사실에서 머리가 어쩌네 저쩌네 끌고 다녔네 어쩌네 다 날라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가 결정문에서 이게 고소 사실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그 결정문에 남기고 그런 부분 고소했는데 이렇게 상해 진단이 믿을 바 못 되고 이렇게 안 쓴다고 요즘 트렌드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검사 음, 머릿속에서 음, A하고 B가 들어왔는데 B는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지우고 A에 대해서 판단해버려요. 그러면은 B 부분이 지금 혐의 없음이 났는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근거로 무고로 하긴 쉽지 않죠. 이론적으로도.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압박용으로 미리 쓰는 건 의미가 없다. 아, 네, 그래서 나중에 혹여라도 네네네. 혐의 없음이나 무죄가 나면 네. 그걸 가지고 뭐 무고로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고는 그 유죄율이 얼마 안 돼요. 1에서 3%?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그걸 카드로 쓰긴 쉽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진정하시고 이렇게 전후 사정을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저놈한테 쓸 수 있는 카드가 뭔지를 모색하는 거는 의미가 있는 작업인데요. 네. 어쨌거나 저쨌거나 먼저 내가 멱살 잡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그놈이 손목 비튼 거 맞죠? 네. 그놈 방황 맞죠? 근데 제가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놈 건하고 19분이 고소당한 건하고는 별개잖아요. 네, 별기죠. 지금 치중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멱살 잡은 건에 대해서 그리고 네, 플러스 이제 거짓말 된 그 플러스 부분 방어에 치중하셔야 돼요. 방어. 예, 그거를 하셔야지. 저 헷갈려가지고 내가 저 새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데 막 이걸 고민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네. 이게 이제 정리가 잘 안 되는 거죠. 아, 억울하기만 하고. 어, 근데 이제 민간인 신분하고 또 다르시기 때문에 네, 잘 이렇게 분리를 하시고 일단 네, 겨울옷 안 입고 와도 방어에 치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적절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 쉬워서 다른 거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공무원 준비하던 놈이 틀어봐야 다른 공무원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에? 네, 그러면은 그 손목 비튼 거 있잖아요. 그거 네. 벌금이든 뭐가 이렇게 나오면은 공무원 임용되는데 애로사항 있죠?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걔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합의 시도 해보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 경찰한테 처음에 중재자 역할 할 때 있잖아요. 예, 예. 야, 너도 저기 뭐 준비한다며. 그 제가 어?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을 건드려서 그럼 걔들이 처음에는 이제 그런 류의 이제 생각이 뭐 못 미치거나 미쳐도 내가 공무원 안 하고 만다. 이제 이러다가 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별것도 아닌 걸로 이렇게 내가 흥분했다가 이제 신세 조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서 예, 예. 그 부분도 처음에 이제 그 아시겠지만 단계별로 항상 합의 여부는 경찰, 검찰, 판사들이 항상 관심 갖는 사안이어서 네네네. 처음에 이제 시도해보시고 그게 잘 결과가 안 좋아도 그 항상 예, 가능성 열어놓고 이거 예, 도저히 안 된다. 예, 예, 회유가 됐든 뭐가 됐든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면 공탁을 하시고 예. 예, 공탁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걸 한다고 해서 상해 진단서 부분 과장된 부분 방어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네네네.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같이 해야죠. 예, 같이 B는 해야죠. 방어를 하고 예. 멱살 잡은 부분은 합의, 공탁 이 순서대로. 예, 음, 그렇게. 멱살 잡은 동기가 그 뭐였죠? 참작은 하죠, 참작. 참작은 한다고요? 참작은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법리적으로 여기 뭐 해당 지청 지검에 뭐
유사 사례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0만 원 나간다 벌금이. 예. 근데 고소한 놈이 나쁜 놈이야. 그 놈이 도발한 면이 있어. 라고 하면 70, 50으로 떨어뜨릴 그건 되는데 되는데, 현실 세상에서 중요한 그 팩트는 그 앞에 거는 예를 들어서 CCTV가 얘를 딱 찍혀도 음성이 안 담겨 있으면 그 새끼 욕한 거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죠. 멱살 잡은 거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근데 이제 욕을 한 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계속 이제 그 어떤 장기간 일정한 예. 방법으로 계속 욕설을 해서 예. 그 욕을 들은 사람이 예. 노이로제에 걸려서 뭐 잠을 못 자고 치료를 받고 정신과를 다니고 예.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상해가 되는 거죠, 상해가. 아, 근데 그게 아니 일회성이고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한테 네. 했다. 그거는 예. 명예훼손 아시겠지만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가장 큰 요건은 여러 사람 앞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불특정 다수 앞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한 거는 힘든 거죠. 그거를 이제 또 그거는 거기서도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전파 가능성을 따질 때 그 말 들은 사람 이제 이럴 수는 있죠. 그 지인 있잖아요, 그분. 예. 그분하고 이제 거리를 이렇게 따져서 네네. 이거는 뭐 근데 주장해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두 사람도 불특정 또는 다수니까 그렇죠. 2인 이상이니까 네, 그렇죠. 2인상이니까. 2인 이상이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이제 피해자 본인이 들었다 구성하지 않고 네. 그 옆에 지인이 들었다 구성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포함을 그렇죠. 시켜서 그렇게 하면 이제 억지로 이제 구성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무고와 마찬가지로 반격 카드로 쓰는 거지. 지금 네, 예를 반격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놈이 그 손목 비트는 게 없으면요. 네. 없으면 무고가 됐든 모욕이 됐든 어떤 식으로든 압박을 맞고소를 해가지고 압박을 하고 네. 그 놈이 이제 저기 합의할 의사가 이렇게 없어도 나도 지금 입건됐는데 근데 입건된 제명이 없을 때 그 2번, 3번으로 모욕하고 무고를 검토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이 있잖아요. 손목 비트는 게.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 2번, 3번은 지금 단계에서 크게 별 의미는 없고. 근데 이제 나중에 정말 내가 이놈 때문에 정말 힘들어졌다. 네. 네. 내가 뭐 공탁도 별거 다 했는데 뭐 이제 막 가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제 그놈을 그 카드를 써서 2번, 3번을 써서 네. 그럼 그놈에 대해서도 처벌받게 하고 그러니까 네. 투망식으로 던져가지고 3개를 던져서 한두 개라도 인정을 받고 네. 그럼 이제 내가 징계위원회 같은 게 만약에 최악의 경우 회부가 됐을 때 이 네. 피해자 고소인 피해자로 주장한 이 고소인도 이놈도 벌금 받은 놈이다. 이 나쁜 놈이다. 그 놈에 의한 고소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문제가 별것도 아닌 게 문제가 됐으니까 선처해 달라, 고려해 달라. 라고 하는 용도로 쓸 수 있죠. 그 놈의 처벌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그 만약에 뭐 공무원 저기 하는데 내 윗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인사고과랄까 평정을 긁었다. 네. 평정을 긁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승진이 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윗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그걸 받아야 이 사람이 쓴 그 평정을 신뢰를 못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비슷한 구조죠, 비슷한 구조. 그거를 제가 무슨 말씀드려 이게 안 되니까 다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거를. 네, 해야죠.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거 하시고요. 또 하나는 저 다른 영상에도 뭐 이렇게 한 적 있는데 끊어준 의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동네 병원에 가서 네. 네? 네, 의사한테 가서 똑같이 어디 아프다 하고 네. 끊어달라 하세요. 그럼 끊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피해자가 그냥 환자가 호소하면 무조건 끊어주는 사람이다 이거. 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물타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먹히는 경우가 있고 먹히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해볼 수 있는 건 해보니 그렇게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뭐 그렇죠. 그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드레싱 뭐 정말 그게 근거가 있는 거면은 뭐 조치를 했을 건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해보시고. 그렇죠. 그걸 제가 뭐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기수회는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아시잖아요. 기수회는 그렇죠. 저도 예전에 뭐 이렇게 해봤지만 검사 마음이에요. 그거는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봐준다랄까 선처해줄 때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합의됐냐가 합의되는 게 제일 좋고 사전체의 공탁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무슨 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소유예 할 때 결정문 첫 줄이 뭐냐면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피의 사실 써요. 네, 언제 어디에서 네, 뭐 그 피해자 땡땡땡의 멱살을 네. 잡아 네. 이제 네. 뭐 그게 피의 사실 딱 쓰고요. 그러면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네. 그 피의 사실이 인정된다. 네. 네. 그다음 두 번째 동그라미 다만 뭐 피의자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뭐 아, 처벌 전력이 없고 네. 뭐 합의를 했고 뭐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고 뭐 이런 걸 막 써야 돼요. 그거를. 아, 그래서 맨 마지막에 기소를 유예한다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럼 그 앞에 쓸 게 하나도 없어. 네. 그럼 네. 내가 어떻게 기소유예해주고 기소유예 검사도 결재받아야 되는데 윗사람한테. 아, 야 그럼 너 요거 멱살 잡은 거 인정된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조서를 봐도 그렇고 지금 본인도 자백하고 있고 근데 너 이거 왜 봐주냐? 라고 했을 때 검사 할 말이 있어야 되니까 그걸 만들어야지. 그걸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에서 비사실 있잖아요. 네. 두피 어쩌고저쩌고 거기 그것만 이렇게 했다가는 네. 그래서 그 같이 가셔야 된다. 아주 그냥 아니 머리가 아파도 네. 저기 주변에 동료분들하고 근데 이 동료분들 상의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같은 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경쟁자가 있다. 네. 저 피아 식별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소문 퍼지면 네. 그걸 막 지켜보면서 예를 들어서 뭐 징계위원회에서 별거 아닌 걸로 정리될 수 있는 것도 그거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벌금 맞아요. 네, 맞아요. 나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격당해서 징계에서도 스크래치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만 상의하시고 네. 뭐 여차하면 저한테 뭐 문자를 남기시든가 그 판단에 필요할 때 그게 맞지. 뭐 이렇게 뭐 순식간에 그 공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이 돌고 이러면은 네. 나를 응원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렇죠. 없죠. 하지 마세요. 이제 걔는 돈만 당연하죠. 제가 늘상 말씀드리잖아요. 거기 변호사한테 그러니까 제가 뭐 이렇게 해서 사건 수임을 하려고 이 채널을 많이 하는 거면요. 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선임하면은 제가 거기 어디냐 그래서 거기 내 검사 뭐 안다 뭐 이러면서 네. 제가 기소유박 해드리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그거는 요즘은 그런 트렌드도 아니지만 그거 그 돈 그러면 그 변호사 공짜로 해주나요? 아니죠. 기본 요새 뭐 700 정도 주는데 500에서 700?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또 딱 했는데 상담 딱 했는데 공무원? 그러면은 연금하고 퇴직금 이런 얘기 막 하면서 단위가 막 올라간단 말이에요. 시작을 2천 단위로 막 하면서 근데 그거 최악의 경우에 벌금 나와도 벌금 경제적인 것만 생각하면 네네. 벌금 100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어찌저찌해도 말만 잘하면 기소유예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건데 네. 거기 변호사 역할이 네. 들어가는 비용 대비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변호사한테 적게는 700 만약에 많게 2,000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돈 팍 반 떼가지고 피해자한테 던져줘 버리는 게 나아요. 더러워도.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호사한테 드린 돈도 아깝잖아요. 근데 변호사는 뭔가 될 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 의지했다가 나중에 벌금 딱 나와버리면 변호사 비용 날라가고 내가 얻는 건 하나도 없죠. 그리고 변호사가 나중에 책임져주냐? 안 져줘요. 그렇죠. 아무튼 그렇게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